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장중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29선에서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도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뉴욕 증시 하락과 또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한 1729.5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5월 주택 판매 부진으로 하락 마감하자 개장 초 약세를 보인 코스피는 1720포인트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지만 또 정고점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173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은 외국인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막아내고 있지만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289억 원, 기관이 68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2시 구간 현재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0.2포인트 오른 496.8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6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49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12시 구간 현재 496포인트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74억 원, 외국인이 113억 원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이 19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3원 50전 오른 1,18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은 미국 주택시장 침체,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환율 1,193원에 출발한 후 1,180원대 후반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대표적 주도주인 IT와 자동차는 쉬어가고 있는 반면 철강, 금속과 화학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가 50일 만에 5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1.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차는 3% 이상 하락하고 있고 신한주주 역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재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24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현재 1% 이상 떨어지고 있고 서울반도체 역시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 ICT, 소디프 신소재도 1% 이상 오르고 있고 다음이 현재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홈쇼핑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동서 역시 어제 2% 넘게 하락했지만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효과로 6대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풍산과 대창이 3%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 이상,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에 이어서 화학주도 강세입니다. 장기 호황을 이룰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또 중국에서 국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인하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KC가 4% 이상 오르고 있고 SK에너지 역시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3%, 금호석유가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설을 두고 갈등이 깊어왔는데요. 착공일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공테크와 중앙디자인이 상한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14.9% 이상 오르고 있고 사무 EMC가 10% 이상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림도 4%,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주는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00선을 넘은 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점이 오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대우증권이 2% 이상 떨어지고 있고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모두 1%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온 172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팔자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대형 IT주와 자동차주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역시 철강, 금속 업종을 사들이면서 오늘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 업종이 비교적 강한 상태입니다. 자, 2부 이어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CMS가 CT&T와의 합병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예, 전기차 관련주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예. 전기차 관련주의 대장격인 그 CMS가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가서 계속 거래 정지가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3전 4기 끝에 드디어 금융감독원 쪽에서 이제 CMS 우회 상장을 허락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왔는데요.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삼양호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전기차 업종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전기차 테마주를 유익 있게 살펴볼 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혼조세거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을 한 상태인데요.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일단 지금 지수대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잠깐 또 지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불과 딱 한 달 전에 이제 선거 전이었는데 북한 전쟁 위기가 겹치면서 거의 1500대 초반까지 지수가 밀렸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급반등, 거의 V자 반등이 일어나면서 다시 2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매수의 주체가 된 것은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기금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1700 위에서 그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는 그 펀드 환매 물량을 전부 다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그 정도로 적극적인 순매수를 나타나지는 않고 기금의 특징은 저가 매수를 하는 특징이 있지 이렇게 지수가 오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과열권이라고 볼 수가 없고 여기 매물 분석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소위 말하는 물린 사람들은 많지가 않지만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나셨다면 다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한 펀드를 좀 많이 갖고 계시다면 일부 판매를 하셔가지고 좀 MMF라든지 좀 채권이라든지 안전한 쪽으로 조금 돌려놓으시면서 좀 관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관망하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그래도 예.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두산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지난달에 참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예, 바닥을 찍고 드디어 힘차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원전 수주 관련 테마가 받쳐주면서 터키 원전 수주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둘째로는 한전 쪽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찰 결과가 8월 달 안으로 지금 나오게 될 것인데 유력한 후보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가 또 두산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들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가치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9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두산중공업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015-8500-1110번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 지구의 평화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보내셨는데요. 먼저 LOT 백큐음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시점과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아직 갖고 계신 건 아니시고 예.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죠. 네, LOT 티베큐움이 뭐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그런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좀 중소형주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오고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 부품주로 좀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서 계속적인 설비 투자가 앞으로도 2년 정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런 대기업에서의 수주가 가장 큰 마진이 남는 것이니만큼 그런 업종의 그런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꾸준히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4,7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자, 최근 이제 하루 이틀 지수가 밀리면서 증권주들이 오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지구의 평화님께서 LOT 백큐음과 더불어서 대우증권도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 역시 매수 시점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21,1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사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오르면 증권주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고 또 지수가 내리면 증권주가 내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사실 증권회사의 수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그런 매매로 인한 그런 수수료 수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의 수수료를 안 받는 회사가 생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래소 지수가 오른다고 증시가 호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올라야지 거래량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들어서 예, 대우증권 차트를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여기 아래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거래량인데요. 2005년, 7년에 잠깐 많았는데 점점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 대장격인 그런 대우증권이 앞으로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물론 이제 지수가 계속 급등을 한다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SK 브로드밴드를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를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SK 브로드밴드는 5,89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9751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부터 상담 받아볼까요? 아, 네. SK 브로드밴드 굉장히 지루한 종목인데 이걸 예. 갖고 계신다면 굉장히 성격이 느긋하시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하고의 합병이 지금 2011년 정도에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유선통신망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데다가 요즘 들어서 지역통신까지도 이런 경쟁에 가세를 해서 불과 2만 원, 3만 원 정도만 내면 케이블 TV와 전용선을 동시에 게다가 인터넷 전화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파격적인 가격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는 못하고 계속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폭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인데 전고점이 지금 6,300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6,300원 정도가 되면 좀 줄여주셔서 좀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SK 브로드밴드까지 상담을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국내 9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 조달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뭐라고 할까요? 1번 코픽스, 2번 코엑스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001-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SK 에너지가 들어와 있네요. SK 브로드밴드에 이어서 SK 에너지입니다. 12만 2천 원에 10%를 갖고 있는데 더 사도 될까요? 하셨어요. 오늘 4%나 오르면서 좀 더 사보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8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K 에너지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요즘 들어서 화학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SK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좀 모습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차트를 잠깐 보시고요. 네, 금호석유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찍고 소폭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케미칼을 다시 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해서 거의 2만 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SK에너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앞에 두 종목만큼 오르지는 못했지만 역시 오늘 상당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11만 3천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요즘 들어서 화학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정제 마진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쪽으로 수출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화학 제품들이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출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진단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바닥 대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감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0% 있으시니까 추가로 더 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후리지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시고 매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정답이 나오겠죠.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예, 역시 램값이라는 게 주가보다도 사실 더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고점이 29,400원까지 찍고 다시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상승 추세가 계속 유효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도 다시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져 가겠지만 지금 매수하셔서는 크게 수익이 날 구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격이 급하시지 않으시다면 혹시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000원 선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포스코를 보내신 분은 주식블랙홀님이시죠. 주식블랙홀님이 오늘도 출첵합니다. 새벽 회사에서 응원한다고 밤을 밝힌 의미가 있었네요. 라고 문자를 주시면서 포스코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50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포스코 어떨까요? 예, 최근 들어서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강 업종들이 계속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포스코가 철강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면 당연히 그 마진 가격이 더 많이 남을 테고 영업이익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 43만 원까지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차기 대장주가 철강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닥에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바닥에서는 또 오를지 안 오를지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릎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무릎 정도로 보신다고 했는데 어깨 정도면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보면 괜찮을까요? 장이 제일 좋았을 때 포스코 목표가를 100만 원 정도까지 내시는 예. 분들이 있었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깨는 전고점이 6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문자가 또 들어왔네요. 주식블랙홀님이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더욱 애청자 될래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운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7포인트 내린 1728선에 걸려 있습니다. 장중 173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이 33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644억 원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기관은 철강 금속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IT와 자동차를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496선에 걸려 있는데요.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주체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맞아 정부가 전시 컨벤션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전시 회의 산업에서 2015년까지 600억 달러의 수출 창출 효과를 목표로 하고 국제회의 참관객을 연 100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56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 잠실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코엑스의 전시 및 회의 시설을 2배 수준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양시 킨텍스와 인천 송도 컨벤시아의 2단계 확충 공사를 각각 실시해 전시장과 호텔, 쇼핑몰 등이 합쳐진 복합단지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화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시설자금의 외화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국은행은 외화 대출 용도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을 포함한 55개 은행과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입니다. 다만 한은은 기존의 외화 대출의 만기 연장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은 계속 허용됩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 이행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올 들어 5월까지 분양보증 환급 이행 규모는 총 2,081가구 5,5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치며 부도 건설사가 증가했던 작년보다도 증가폭이 빠른 것입니다. 최근 건설사의 부도나 법정 관리가 늘면서 분양보증 사고도 급증한 탓인데다 이달 말 퇴출 건설사가 발표되면 분양대금 환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 부도로 계약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 이행을 요청하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애용돼 온 은행과 백화점이 앞으로는 도심 피서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과다 냉방에 따른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은행과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은행과 백화점, 호텔, 대학, 병원, 놀이공원 등 서비스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은행연합회와 백화점협회, 호텔업협회 등 서비스업계 대표들은 권장 냉방 온도를 26도씨로 준수하고 시간대별 냉방기 가동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결의 내용 준수 여부를 다음 달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국내 9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 조달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뭐라고 할까요? 하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2번이었네요. 코픽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오늘 상품 드려야겠죠.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238님, 9751님, 6380 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겠고요. 로댕전 티켓 가져가실 분은 5301님, 6957님입니다. 또 책 선물도 드려야겠죠. 마지막으로 책 선물 받으실 분은
9417님입니다. 이분들께는 오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